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도로 끝에 바다가 보이는데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해안가에 조성된 마을입니다. 한겨울 일류리삿이란 거대한 얼음과 유빙으로 가득 찬 바다는 진풍경을 연출하는데요. 이렇게 발이 묶인 어선 사이로 배 한 척이 들어옵니다. 뱃길이 뚫려 조업을 시도했답니다. 나파인 속항이랑 속항이랑 이쪽 한번 줘보시죠. Skal vi gøre det, er det 생기다가 아따강 생계를 위해 거대한 얼음과 사투를 벌이는 부둣가 사람들. 어렵게 수확을 한 어부를 만났는데요. In December, I have going to whale fangs, whale hunter in out there. It's go very really? ice, very cold. 야, 예. Maybe minus 30. Over 30. Yeah. 그 글랜드 말로 가다가리 이라 이 하리봇인데 수심 1000m에서 낚아올린 10kg의 북극 넙치. 가장을 기다리는 가족을 생각하며 그런 발길을 재촉합니다. 먹잇감을 감지했는지 바다새오리들이 부둣가 근처로 모여드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어부들이 잡은 고기를 손질 중입니다. 붉은색의 이 큼지막한 생선은 레드피쉬입니다. 이분들이 손질하고 있는 생선은 한겨울 가족들이 먹을 귀한 식량인데요. 저도 거들었습니다. 이 물고기가 이렇게 혀가 없는데 혀가 굉장히 커요. 물고기가. 손질하다 남은 머리 부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거리를 구했으니 요리 재료를 사러 슈퍼마켓에 가봤는데요. 여기가 바로 이제 슈퍼마켓입니다. 글랜드 슈퍼마켓인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슈퍼마켓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어떤 품목들을 팔고 있을까요? 들어서니 우리네 마트 풍경과 다를 바 없습니다. 놀랍게도 신선한 채소들과 열대 과일까지 눈에 띄었는데요. 이 오이 하나에 무려 5,000원입니다. 오이 하나에. 이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데요. 이 오이 하나에 5,000원. 오이 가격이 우리나라의 몇 배 이상입니다. 토마토 하나 2,400원. 이렇듯 글랜드의 물가는 대체로 높은 편입니다. 양배추 하나의 가격은 8,000원 정도 하는데요. 야, 여기를 보니까 한국 물가가 비싸도 하지만은 진짜 여기에 비하면은 비싼 것도 아니에요. 비싸다고 할 수가 없네 진짜. 비싸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척박한 땅이라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농산물은 당연히 금값입니다. The price is too low, cost too much because we don't. It's come from another world, Denmark and Iceland. So they come with plane and ship. 대부분의 물건들이 해외에서 수입했으니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생수 한 병 값도 놀라웠는데요. 이야, 이 물 하나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8,500원 정도 합니다. 물 한 병에. Too expensive. 와, 저는 이거 아까워서 못 마시겠습니다. 오, 이야.
면탕 맛있겠는데 아주. 부둣가에서 얻은 레드피쉬입니다. 와, 이게 입이 제 2배만 합니다. 이 주먹도 그냥 들어요. 이거 보세요. 오, 엄청 큽니다. 오늘의 요리는 레드피쉬 매운탕입니다. 저에게 생선머리 손질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산악이나 탐험가에 있어서는 이 요리는 필수 조건이죠. 왜냐하면 어디든 가서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니까. 양념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 게 없어서 오늘은 고추장 한 올로만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지의 생선으로 고향의 음식 맛을 내보려 합니다. 요리의 마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면탕도 서서히 익어가는데요. 글란드산 레드피쉬와 한국식 양념이 만났습니다. 과연 국물 맛은 어떨까요? 이야, 이거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이네요. 머리 부위가 워낙 커서 웬만한 생선 몸통 부럽지 않습니다. 고기가 suur어 그냥 자연스럽게 쏙 넘어가는 어죽 먹는 느낌. 야, 역시 이 글란드 바다에서 잡은 고기 정말 신선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기가 막힌다 이거. 예, 이게 바로 아까 그 레드피쉬의 혀입니다. 현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먹는 것 같아요. 그냥 삼겹살처럼 그런 맛은 나요. 이게 전혀 생각 같지 않아. 기운을 북돋아주는 음식을 먹는 것은 여행해 주는 또 하나의 행복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공기가 오염되지 않은 땅인지라 하늘이 특히나 맑습니다. 일찍부터 이누이트족의 흔적을 찾았는데요. 이게 바로 글란드 원주민의 집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 그러니까 980년도에 처음 이곳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이걸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돌 위에 흙을 얹고 또 흙과 이끼를 얹고 돌 위에 또 돌을 얹고 돌 위에 또 흙과 이끼에 된 이런 흙들을 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집을 만들었어요. 추운 지방이라 꼼꼼히 지은 지혜가 엿보입니다. 집안은 어떤 풍경일까요? 이야, 난로부터 해가지고 뭐. 내부는 방문객을 위해 보수를 하여 깔끔하게 정돈되었는데요. 이게 뭐 여러 가지 털들이 다 있네. 이게 묽게 가죽 덜컥 해가지고 술록털. 술록털은 다용도로 사용됩니다.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따뜻한데 아주. 그러니까 이대로 뭐 자도 큰 추위는 모르겠네요. 마치 제가 곰이 누워 있는 것 같죠? 물개 가죽은 의복에 주로 쓰이는 재료입니다. 그 물개 가죽으로 만든 옷, 그 다음에 물개 가죽으로 만든 신발, 부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 있네요. 여기 보면은 고래기름으로 밤에 불을 밝혔어요. 보면 고래기름으로 불을 밝힌 흔적들이 쭉 있네요. 고래가죽 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불을 지폈어요. 옛 추억도 떠오릅니다. 이 날로 보니까 옛날에 우리 아주 추운 겨울에 여기다가 도시락 올려놓고 먹던 그런 기억이 나요. 비록 입김은 여전하지만 고향 생각에 마음만은 따뜻함을 느낍니다. 해안가 바람은 살을 내는 듯합니다. 여기는 바다에서 오는 바람이 습도가 높은 바람이라 아주 맞으면 아주 막 뼛속까지 팍팍 와닿는 거 있죠. 칼바람 같은 거, 칼바람처럼 아주 막 매섭습니다. 일루리 사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동수단은 바로 개썰매입니다.
이게 썰매 표지판인데 유일하게 글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썰매 전용 표지판입니다. 개썰매 전용 도로가 있는 그린란드. 지난 수세월 동안 개썰매는 이 넓은 서론을 달렸습니다. 글란드의 역사와 함께한 개썰매를 직접 보려 합니다. 이방인을 보자마자 맹렬하게 지저대는 글란드개. 출발 직전이라 그런지 특히 예민한 상태인데요. Yes, shields with the net under the ice. 이게 만져보면 뻐득뻐득하면 근데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 옷이. Who's kid? My father killed Oh. polar bear. Yeah. Oh. 옷을 두툼히 챙겨 입은 그는 2, 3일간 사냥터에서 지낼 예정이랍니다. 썰매 위에 짐을 싣고 그가 올라타자 드디어 출발.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합니다. 인구수와 글란드계의 수가 비슷한 이곳. 이곳 주민의 대부분은 개썰매를 몰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글란드개는 크기가 비교적 작고 발바닥이 넓어 달리기에는 적합한 품종입니다. 이 개들은 2300년 전에 캐나다에서부터 이주하면서 정착하면서 같이 돌았던 개들이거든요. 그래서 순수 혈통을 가진 글란딕 순종 개들입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개들 들어오는 걸 철두철미하게 통제를 해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 정통을 그 순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냥꾼 양희우 씨의 개썰매를 찾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마치 또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 새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섯 마리 중 3마리만이 혹한에서 살아남았답니다. 막 태어난 강아지들이라 추위에 약하지만 적응을 위해 야생에서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난지 얼마 안 되네. 그죠? 들어보니 우리네 강아지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오늘은 사냥을 떠나는 날. 수천 년 전부터 이누트족과 함께 글란드 전역을 누빈 개썰매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모습입니다. Animal and what is this? 술록 가죽은 이동 중 추위를 막아주는 담요입니다. 먼저 술록 가죽을 썰매 위에 깔고 함께 갈 썰매개들의 벨트를 채워야 하는데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치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개썰매를 타기 전 줄정리는 필수입니다. 썰매를 몰다 줄이 엉키면 간혹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 건은 개와 사람에게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순백의 길 위를 마음껏 달리는데요. 거침없고도 부드럽습니다. 글란드의 전역을 유일하게 누빌 수 있는 교통수단이 바로 개썰매입니다.
서열에 따라 호흡을 맞춰 부채꼴 모양으로 달려나가는데요. 행여나 끈이라도 엉키지 않을까 개썰매 주인은 매 순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바닥이 단단하고 고르면 하루 100km 이상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호흡을 맞춰 달리던 중 한 마리가 무리해서 이탈합니다. 위기를 맞았지만 다행히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끝없는 설원을 시원하게 질주하다 언덕을 만났는데요. 오르막을 올라갈 때 개들이 힘들까봐 지금 우리가 내려서 가는 거예요. 언덕에선 썰매에서 내려야 합니다. 이는 글란드 개의 힘과 호흡 조절을 위해서인데요. 또한 지친 개들을 위한 주인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경치를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어느새 원만한 경사가 나타나자 또다시 질주는 시작됩니다. 15마리의 개가 마치 한 마리인 양 썰매를 끄는데요. 혹한을 이겨내며 살아온 이 녀석들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인이 차분히 꼬여있는 줄을 풀고 있는 동안 녀석들이 뒤엉킵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서열을 바로잡지 않으면 녀석들도 위험하고 주인은 이곳에서 발이 묶입니다. 이쪽 형제하고 또 다른 형제 가족이 더 틀리거든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소위 패싸움이죠. 가족 싸움. 세력 싸움인 거죠? 세력 싸움. 주인이 녀석들을 통제하려 하지만 주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반항을 하는데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더 이상의 전진은 무리라고 판단한 양희우 씨.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개썰매와 헤어졌습니다. 가다가 손모빌은 가다가 고장나면은 도로를 쏟지만은 개들은 가다가 사고 난다 이러면은 주인이 그냥 그 썰매 위에만 올라 있어도 개들이 알아서 주인을 데리고 집까지 돌아옵니다. 100km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들지만 기대를 안고 나아갑니다. 순백의 길에 흔적을 남기며 아이스 피오로를 향해 걷고 또 걸어갑니다. 드디어 저쪽에 아이스 피오로가 눈앞에 드러납니다. 이야, 정말 놀라운 광경이에요. 무수한 많은 빙산들이 지금 피어있어요. 협곡 사이로 바닷물이 들어오고 빙산과 대륙빙하가 어우러져 아이스피오로가 탄생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역작은 2004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는데요. 일루사제 아이스피오로는 여행객들에게 필수 코스입니다. I feel very overwhelmed and I feel very small because it's really amazing. Yeah, and I think there's so many beautiful different places on earth and I think this is very 하늘이 빚어낸 작품 앞에서 자연의 신비를 다시금 느낍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 거대 빙산은 조류를 따라 떠내려갈 것이고 대륙에서 떨어져 나간 또 다른 빙산이 등장해 아이스피오로를 장식하겠죠. 네, 지금 손가락 돌고 발가락 돌고 코 돌고 지금 다 얼었습니다. 지금 가능한 텐트를 빨리 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잠을 청하기로 했는데요.
하룻밤을 보내며 시각각 변하는 아이스표로를 확인하려 합니다. 텐트 안에선 식사 준비를 할 수 없어 등반용 즉석밥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아, 꿀맛이네. 텐트 밖은 밥만 한 좋고, 폭의 김치 그림인데요. 아이스피어로에 어둠이 깔렸습니다. 밤이 되자 바닷바람이 거세지는데요. 오호. 일단 체온 유지하려면 가장 먼저 밥을 먼저 먹기 전에 이 따뜻한 거, 이 커피라든지. 야외 심시에는 잠들기 전 따뜻한 수분을 습혀주는 게 좋습니다. 좋아. 지금 만화에서 최소한 영하 20에서 25도는 오늘 될 것 같아요. 어우. 혹한에서 버티려면 잠들기 전 배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수면 중 몸에서 열이 납니다. 제가 오랫동안 탐험을 하며 겪은 노하우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더 거세집니다. 최소 한 30도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잘 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 가슴 쪽에 체온 유지를 해서 이제 피고 편안하네 이제. 비록 바람은 거칠지만 그란드에서의 야영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스피어로가 다시 모습을 나타냅니다. 물안개에 둘러싸인 빙산이 어제는 또 다른 풍광입니다. 예, 잘 났습니다. 이야, 좋다. 아침 경강엿이 참 대단하네요. 바다 위 떠있는 거대 빙산이 마치 산맥과도 같습니다. 자연의 신비는 항상 오묘합니다. 아이스피어로를 뒤로 한 채 양희우 씨와 약속한 장소로 향했는데요. 다행히도 개썰매들이 약속 장소에 마중을 나왔습니다. 개썰매에 올라타자마자 또 시원하게 출발합니다. 앞으로도 이 개썰매는 넓은 빙하 위를 수도 없이 달릴 겁니다. 돌아오는 길이 걱정되었지만 별 탈 없이 잘 도착했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도착하자마자 개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수고했어. 개 주인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먹이를 주는 겁니다. 생선과 고기를 가공해 만든 영양이 풍부한 사료인데요. 사료는 눈밭 위에 뿌려주는데요. 눈과 사료를 같이 먹이면 부드럽게 넘기면서 수분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수고했어. 천천히 많이 먹어. 천천히 많이 먹어. 남아 심 필요해요. 잠깐 있어? 눈보라가 몰아친다고 해서 개들 안으로 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한의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야생에서 맞서야 하니까요. 이 거친 환경 속에서 그냥 야생 그대로 지금 살아남도록 개들을 지금 기르고 있어요. 그래야지 또 살아남는 거고, 그걸 거칠고 간 놈만이 또 살아남으라고 이렇게 계집도 없이 키우나 봐요.
그린란드의 눈보라는 특히나 세차게 몰아칩니다. 아, 빛 잘 안 보이네요. 이런 날 따뜻한 아랫목이 생각나네요. 거세게 휘몰아치던 눈보라. 밤이 되니 잦아졌는데요. 그린란드를 여행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한 주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Hi, chicken alrigh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or inviting. Thank you, Emily. Thank you, thank you. Oh, no cold here. 지금 바깥에는 기온이 영하 20도, 30도씩 막 떨어지는데 여기 지금 반팔로 입고 계십니다. 추위에 강한 이누이트족답습니다. 손님에게 모든 가족들을 소개하는 건 이들의 간섭입니다. 피터 씨는 고래 사냥꾼입니다. 저에게 특별한 물건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 북극에서만 나는, 그러니까 그린란드 북쪽에서만 나는 일각고래입니다. 일각고래 뿔입니다. 뿔. 정말 대단하거든요. 뿔이 사람 키보다 더 큽니다. Maybe 9 years ago. 9 years ago니까 9년 전에 잡았답니다. 여기서 판매되는 1kg당 3,000kron에 우리나라 돈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유니콘 뿔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때는 이게 성 한 채 값에 팔려고 그랬답니다. 옛날에는. 부인은 만찬을 준비 중인데요. 메인 요리는 바다표범 서프와 And big whale. 고래 스테이크라는데요. 어떤 고래인지 스마트폰에 사진까지 보여줬습니다. 독특한 소품도 눈에 띄는데요. 저 촌 줄 알았는데 촉 아니에요. Danish. Greenland. Yes. 피터 부부와 저녁을 즐길 시간인데요. Danish. 처음 먹는 것은 고래 스테이크입니다. 이러면 처음 느껴보는 맛이에요. 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없네요. 이들은 고래 바다표범 요리를 겨울에 늘 즐겨 먹습니다. Really good for cold. Yes, warmer. 근데 추우니까 이걸 먹으면 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답니다. 또 그런 의미가 있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다들 그 반팔 입고 계세요 지금. 부부와 따뜻한 저녁을 즐기던 중 비비. 부부의 딸 가족이 방문했는데요. 이분은 양유 씨의 부인. 외손자는 다음 달에 돌을 만다고 합니다. 외손자를 위해 피터 씨가 잡은 고래입니다. 꼬리 일부분만을 지금 잡은 건데 이 고래고기입니다. 고래고기인데 아이의 돌잔치 때는 고래 꼬리를 요리한답니다. 이 놈이 지금 이 꼬리 가장 끝부분인데 엄청 큰 거예요. 결국은. 대가족이 모이니 마치 고향집 같습니다. 양희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바라보는데요. 지금 먹는 게 지금 그 물개고기거든요. 물개고기 수육을 먹고 있습니다. What's you?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이누이트족에게 가족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들이 혹한의 환경 속에서 버텨올 수 있었던 건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부둣가로 가봤는데요. 한겨울 일루사세 앞바다는 바다와 내륙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눈과 얼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그린란드 일루니삿의 부둣가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배들이 출발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냥을 한다든지 어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바로 기착지이자 종착지이게 되죠. 바다 위에 수많은 얼음 조각들은 고깃배에 발을 묶어 놓았습니다. 고기잡이는 일리삿 주민들의 생업 때문에 유빙과 씨름하며 바다를 나가는 건 어부들의 일상입니다. 마침 생계를 위해 사냥을 떠나려는 배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배 주인인 양희유 씨와 동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는 그린란드의 원주민인 이누이트족입니다. 얼어있는 항구를 헤쳐나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린란드인들은 옛부터 내륙병화를 피해 바닷가를 둘러싸고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바다에서 먹을 것을 구하며 그들의 역사를 이어온 것이죠. 때문에 수산업은 그린란드 경제의 주춧돌이자 중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험악한 조업 환경 덕분에 이곳 어부들은 수준 높은 조타 실력을 자랑합니다. I hope to. I'm wondering to until 2 or 3. Maybe. 일리삿 앞바다에선 대구, 넙치와 더불어 바다 표범 등을 잡을 수 있는데요. 바닷바람이 매섭고 날카롭습니다. 이게 바닷바람이 습도가 많아가지고 엄청 춥습니다. 차갑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면은 신놈 이마 보여갖고 척박한 땅에서의 유일한 생존법이 바로 사냥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친구가 지금 사냥하러 가는데요. 사냥하러 가는데 지금 이 현지인들의 그 바다 표범 사냥하는데 이걸로 지금 사냥을 하게 됐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실탄도 장전되어 있고 이걸로 지금 사냥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유빙주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새들은 바다새오리입니다. 내륙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유빙과 빙산에는 영양분이 가득한데요. 이 영양분은 플랑크톤을 부르고 플랑크톤은 가진 물고기를 모이게 합니다. 마치 자기 집인 양 얼음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바다새오리. 바다새오리가 유난히 많은 장소가 눈에 띕니다. 자세히 보니 고기잡이를 나온 어부인데요. 어부가 잡은 생선을 손질하고 있어 바다새오리가 모여드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How are you today? How many selling today? Hey. No sale. No sale. 지금 잡은 게 이게 대구입니다. 여기 주로 나는 게 대구와 그 넙치 그 두 가지 종류가 나는데 이 친구 지금 오늘 대구를 잡았네요. 어부의 손질이 끝나기 무섭게 대구 내장을 낚아채는 바다새오리떼. 언뜻 보면 마구잡이로 먹는 것 같지만 무리를 지어 다니는 녀석들은 서열에 따라 순서를 정해 먹이를 나눠 먹는데요. 바다새오리들의 나름대로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이렇듯 그린란드의 바다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거대한 빙하를 중심으로 바다 위에 조그마한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곳에 떠 있는 이 빙하들이 바로 그린란드 내륙 빙하에서 떠내려온 그 빙하들인데요. 하루에 떠내려온 유입량이 2천만 톤에 달한답니다. 2천만 ton이면 뉴욕 시민들이 1년에 먹을 물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양인들이죠. 본격적인 사냥에 나서는 양희우 씨. 빙산 주위는 바다 표범의 사냥터입니다. 바다 표범들이 빙산 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바다 표범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표적을 감지한 걸까요? 재빠르게 방아쇠를 당겨 첫 발을 쏘는 양희우 씨. 오늘은 기필코 바다 표범을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생계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바닷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녀석들이라 사냥이 쉽지가 않은데요. 잘 안 보입니다. 앞이 머리만 싹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잘 못 봐요 이렇게. 근데 이 친구들은 워낙 잘 보죠. 그걸 멀리까지. 오케이. 이야, 살짝 빗나갔는데요. 1시간 동안 사냥에 나섰지만 바다 표범은 오늘따라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몰려든 유빙. 순식간에 배가 얼음에 갇혀 긴급한 상황을 맞았는데요. 이게 처음 당하는 길이라 가지고. 단단한 얼음 조각들이 배에 바짝 달라붙어 진로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양희우 씨의 표정은 오히려 더 침착한데요. 두께 3cm가 넘는 얼음 조각이 단단한 바위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얼음이 배의 중요 부속을 건들면 자칫 침몰할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양희우 씨는 엔진을 쉬지 않고 돌리는데요. 진짜 큰일 났네 이거. 배의 힘으로 얼음을 갈라내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얼음의 물고가 조금씩 트였습니다. Discusión por ese segundo. Y sin no madre, me escubaba. 유란 말이 이 그란드 말로 왼쪽이란 뜻입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오케이, 이리. 다행히도 배가 위험한 상황에서 헤쳐나왔습니다. 믿음직스러운 양희우 씨 덕분에 긴박한 순간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나 듯이 이내 바다는 우리에게 여유와 평화를 선사합니다. 장시간의 사냥으로 지친 양희우 씨가 바다 위에 쉼터로 안내하겠다고 하는데요. 그가 말한 휴식처는 다름 아닌 평평한 빙하의 얼음 조각입니다. 이곳에서 잠시 정박을 한다는데요. 나무 뗏목도 아니고 얼음 위에서 쉰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Chico, puta. 탐험가란 제 직업의 특성상 어느 곳이든 안전 확인은 우선입니다. 이 밑에 또 빙하가 1m 이상, 적어도 한 1m 이상은 이렇게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유빙 옆에 배를 임시 정박했는데요. 그 위에 올라 바라보는 바다는 또 다른 풍경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자연이 만들어 놓은 천혜의 쉼터에 섰습니다. 옛부터 이누이트족들은 유빙 위에 올라 잡은 고기를 해치하면서 휴식도 취하는 등 이곳을 생명의 터전으로 여겨왔는데요. 저도 이곳에서 이누이트족의 지혜를 체험해보려 합니다. 빙하의 얼음 조각으로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오늘 메뉴는 라면입니다. 그야말로 천혜의 빙산입니다. 빙하 얼음이죠. 이걸로 밥을 라면을 끓여 먹어보겠습니다. 이 빙하의 얼음은 내륙에서 떨어져 나왔기에 녹여도 짜지 않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꿈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저기 보면 빙하하고 배가 떠 있는데 마치 바다에 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신기루처럼. 아, 정말 아름답네요. 바다 위에 얼음이 꽉 차 있지 않고 물결을 잔잔할 때 일어나는 자연 현상입니다. 먼 바다의 물 한 개가 빛을 반사해 물체가 마치 구름처럼 떠 있어 보이는 거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라면을 끓이는데요. 청명한 빙하를 녹인 물로 끓인 라면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한국 사람이라면 역시 정 아니겠습니까? 양희우 씨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젓가락으로 처음 라면을 먹어본다는 양희우 씨. Are you okay? Yes, Give it hot or not? small. 빙하로 끓여서 그런지 맛이 기분도 새롭고 맛도 새롭네요. 전혀 한국에서 라면 먹는 맛하고 틀리네요. 물이 달라 그런지 면발에 살아있을 라면 맛이 최고인데요.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라면 맛입니다. 야, 진짜 맛있네. 이런 게 아니면 이렇게 라면을 이런 데서 먹어본다는 거는 참 정말 일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 맛에 푹 빠졌습니다. 차가운 얼음 위에서 들이키는 뜨거운 라면 국물. 야, 이건 정말 이거 맛보지 않은 사람이 이거 뭐라 표현할 수가 없네. 너무 맛있어서. 현지인과 함께 얼음 위에서 즐긴 천혜의 점심.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일루리삿 해안의 디스코베이는 거대한 빙산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 거뭇거뭇한 띠는 빙산이 품은 흙의 흔적입니다. 5m 이상 되는 걸 바로 빙산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이런 작은 것들은 다 그냥 빙하에 불과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다 5m 넣었으면 다 빙산들 있습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채 10%도 안 되는 거죠. 내륙의 빙하에서 떨어져 나와 수면 위 5m 정도 떠 있는 얼음을 빙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빙하의 밀림지대로 들어갑니다. 저기 막 때려찼죠? 푸르른 바다와 대비되는 순백의 빙산. 축구장만한 빙산들을 마주하니 바다 위에 얼음왕국으로 들어가는 듯 합니다. 디스코베이의 빙산은 글란드 빙산의 10%를 차지하는데요. 지금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해류와 조류를 따라 바다를 뚫다가 서서히 녹아 사라질 것입니다. 1912년 타이타닉 호를 침몰시킨 것도
이곳에서 생성되어 북대서양까지 떠내려간 빙산 중 하나였습니다. 아이스 클라이밍에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모험과 도전을 하기 전 반드시 안전 확인은 필수인데요. 장비를 꼼꼼히 챙기고 빙산에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아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발을 내딛자마자 빙지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어때요 느낌이요? 예. 이게 20만 년 된 이상의 얼음인데 빙하인데 20만 년 된 빙하인데 와 참 영광입니다. 함께 오를 제작진들을 위해 먼저 안전 로프를 설치합니다. 로프를 들고 올라 바닥에 박으면 줄을 잡고 제작진이 오르는데요. 온통 얼음으로만 이루어진 빙산. 보통 사람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저도 많은 도전을 해봤지만 바다 위에서의 도전은 등반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망망대해의 얼음 왕국에는 어떤 풍광이 나타날지 이 거대한 빙산은 우리에게 어떤 자연의 선물을 선사할지 잔뜩 기대됩니다. 빙산은 생각보다 단단하지만 그렇다고 방심은 건물입니다. 바로 이걸 긁었습니다. 이 빙산에 크레바스가 있는 건 제가 처음 보는 겁니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도전을 시작합니다. 안전을 중시하며 조심조심 올라가다 보니 얼음의 조각품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자연이 빚은 예술은 무한한 행복감을 안겨다 주는데요. 홍화장경원에서 이 빙산 위에 동물도 형성이 되고 또 협곡도 형성이 됐고 큰 운동장보다 큰 빙하 위에 여러 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빙산에서 또다시 크레바스를 만났는데요. 온통 크레바스. 크레바스의 깊이도 상당합니다. 제 발만 딛고 오십시오. 제 발. 10분 정도를 오르다 보니 드디어 동굴 앞입니다. 빙산 위에 이런 또 동굴도 만들어지고 또 깊숙한 동굴과 크레바스가 형성되어 있고 아주 신기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동굴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연이 빚어낸 천혜의 얼음 동굴. 지상 위의 암석 동굴 못지않은 신비하고 영롱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빙산 일부가 녹으면 보통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기 쉬운데요. 이렇게 동굴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는 것은 자연의 신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빙질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아주 잘 박히지 않을 정도로 피크가 잘 안 박힐 정도로 정말 단단합니다. 마치 이 얼음들이 맑은 수중처럼 그렇게 형성됐어요. 마치 또 다이아몬드처럼. 소리 들리죠? 소리가 정말 맑습니다. 아주 깨끗한 자연과 닮은 소리 같아요. 강화하지 않는 자연의 신비에 경외감마저 들 정도입니다.
천혜의 비경을 경험했으니 또 다른 도전을 감행해야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체가 빙산인데 저 빙산 위에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목표가 눈앞에 있으니 도전을 멈출 수 없습니다. 빙벽을 오르던 경험을 살려서 오를 예정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정상. 오랜 세월 동안 다져져 등산용 도끼조차 쉽게 찍히지 않는 두꺼운 얼음을 타고서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수만 년 동안 형성된 빙산을 오는 것은 긴장과 설렘의 연속입니다. Isigaron ng iyang mak. 그 누구도 밟지 않은 빙산의 정상에 제가 드디어 올랐습니다. 정상에 서자마자 펼쳐지는 거대한 빙산의 향연. 이곳에 서니 자연의 앞에 인간은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한 제 생애 최고의 경험도 맛보았습니다.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그린란드의 빙하.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자연의 메시지였습니다.